저자들이 한 50명, 60명 우리 권선복 사장님하고 그래 내가 저자를 다 모셔올게. 이 저자들과 함께 한국을 한번 이끌어보자.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바로 그날 한 달 후에 잡자에서 오늘은 다른 분들보다는 우리 저자들하고 그럼 저자들이 자기 분야의 전문가들인데 전문가가 혼자 있으면 힘이 없는 세대가 됐습니다. 내년부터 2022년부터 여러분들이 한 1년만 잘 세계적인 트렌드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열차에 합류하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힘든 세상을 살아갈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1990년대 말에 밀레니엄 세대가 올 것이다. 인터넷 세대가 온다. 그때 합류한 기업은 전 세계를 지금 석권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SNS에서 이제 이런 디지털 시대가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처음 듣는 용어가 몇 개 나올 건데 이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자본주의에서 힘겹게 살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 마가라고 얘기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빌 게이츠가 그만두고 나서 거의 회사가 부도날 지경인데 어떻게 살아났느냐? 그게 구독 경제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마존이 저렇게 책을 팔다가 세계적인 기업이 됐는데 이게 구독 경제를 하고 있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서 구글은 무슨 구독 경제를 하느냐? 다시 애플이 이제 여러분들은 스티브 잡스가 서거 후에 스마트폰만 애플만 아이폰만 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독 경제가 아니면 애플의 주가는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부터 구독 경제를 시작한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돈이 없어서일까?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면 현대자동차가 이제 구독 경제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 60대, 50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40대 이하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MZ세대라고 하지요. MZ세대, MZ세대가 유행을 이끌면 40, 50대가 우리가 따라가는 그 세대를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 그래서 송병락 교수님의 경영 철학이 말이 달리면 똥파리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기 독자들 또 저자들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해줬을 때 나는 참 양병무 박사나 이렇게 제 책을 보고 감동해주는 내용에 굉장히 부담을 느꼈어요. 제가 오늘 여기 젊은 작가가 아직 눈에 안 봐서 인사를 못 드렸는데 이 작가가 보는 나의 나이는 얼마일까? 이게 이 책을 읽고 여러분들이 나를 몇 살이라고 얘기를 할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일 어렵다는 게 20, 30대가 이 책을 보고 이거 배울 게 있다. 그런데 60대도 알아들어야 되는 책이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가장 강의를 잘하고 소비자들이 일하기 쉬운 건 나이 또래가 비슷하거나 취미가 똑같은 사람들을 가서 강의하거나 설득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런데 20, 30대부터 60대까지 다 호응이 좋게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결국에 저는 기업가이기 때문에 왜 테슬라가 기업의 미래 가치가 1000이라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16밖에 안 나왔습니다. 스타벅스가 130인데 미래의 가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이 통계를 보고 삼성의 주가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삼성은 왜 올라가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만 알고 가도 오늘 여기에서 지방에서 많이 오시고 책의 저자가 서로 다르지만 그 책의 저자가 함께 모이면 우리는 분명히 좋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내가 증명해 드릴 겁니다. 삼성은 대량 생산을 해서 산업화가 돼서 혁신을 잘하고 펑션을 집어넣고 디자인을 잘하고 에이스를 잘하는 건 삼성이 세계적으로 잘합니다. 전 세계 1등, 2등 합니다. 3등에서 시작해서. 그런데 삼성이 그 많은 백색 가전을 팔고 스마트폰을 그렇게 갤럭시를 많이 팔아서 전 세계를 팔고 가전을 팔았는데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미국의 가치는 왜 없을까? 삼성이 알았습니다. 왜 애플이 구독 경제할까? 자존심을 버리면서 공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용은 그런 겁니다. 삼성이 잘 만들었는데 중간 유통을 통해서 소비자를 팔았는데 소비자의 데이터, 접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많은 물건이 전 세계를 팔고 우리나라 팔았는데 가전제품이 백화점에도 팔리고 전자레인지도 팔리고 이마트, 롯데마트 여러분들 이커머스 다 팔렸는데 소비자가 한 명도 나는 누군지를 모른다는 게 삼성의 문제입니다. 접점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삼성은 고객의 신원을 알 수 있느냐. 데이터를 AS 수리할 때밖에 데이터가 없습니다. 근데 가전은 3년이나 5년 지나서 고장납니다. TV 고장 안 납니다. 에어컨 세탁기 고장 안 납니다. 스마트폰 고장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데이터베이스가 하나도 없는 회사니까 가치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LG가 시작했고 SK가 시작했고 롯데가 시작을 했고, 그런데 저는 항상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위기 때마다. 제가 준비를 한 부분을 오늘 준비하면서 옛날 것을 한번 꺼집어내 봤어요. 제가 다시 여러분과 함께 우리나라 기업의 기둥에 한번 돼야 되겠다. 내가 죽으면 되고 여러분들을 살리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쓰면서 이제는 내가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내 욕심 부리지 말고 이 기업에서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사회를 위한 일을 한번 해보자. 이런 뜻에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하게 된 부분입니다. 영광스럽기도 하고 좀 어려운 내용이 있지만 어려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겨내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한 2년 되다 보니까 80이 넘은 분들이 먹고 살려고 이제 우리로 보면은 앱을 어떻게 쓰는지를 손자한테 물어와서 배달의 민족 앱도 깔고 쿠팡에다가 물건도 주문하고 해서 30%가 75세 이상의 매출이 늘어났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꿈에 그릴 수 있는 우리 미래, 도전하는 사람은 이게 가슴이 뛰고요.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어렵다고만 합니다. 어렵다고만 하는 그 내용이 뭘까? 저는 카카오라는 그 회사나 네이버라는 회사를 생각해 보면서 야, 카카오가 참 요즘에 최고 부러운 회사. 국회법에 네이버법이라는 게 7년 전에 들어가서 법을 만들었고 카카오가 제재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IT의 플랫폼을 가지고 독점을 하는, 카카오는 은행도 아닌데 은행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택시 회사도 아닌데 카카오 택시를 합니다. 헤어샵도 하고요, 세차까지 들어가 정비 사업도 합니다. 안 하는 게 없습니다. 꽃 사업, 간식 사업, 도시락 배달, 퀵 서비스 다 카카오에서 합니다. 택배 사업. 그러니까 자동차까지 금융까지 다 카카오가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고객의 접점이 있다는 겁니다. 플랫폼과 데이터를 갖고 있다. 네이버를 가지고 잘 보면 포털 시장을 네이버가 장악하니까 방송국에 20개가 모여도 네이버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네이버가 부동산을 다 잡을 수밖에 없다. 그게 어디에 증권을 잡고 음악계를 잡고 영화를 잡고 이게 다 지금 네이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라이브 커머스로 뭐든지 할 수 있는, 맛집도 네이버에서 다 찾을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 그럼 이 회사만 우리는 부러워할까?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제가 책을 써봤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외로울 건데 외로움이 오고 나이가 들면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미래 어떻게 변할까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제가 4부에다가 시니어 플랫폼에 대한 내용을 많이 써놨습니다. 사실은 그 책은 저만 쓴 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사실은 정치적인 것만 아니면 여러 장관님들도 오시고 해서 자기 발표회도 하고 함께 썼기 때문에 그런 유명한 분들이 여기 다 오려고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또 정치 이슈거리가 될까봐 한 분이라도 찍어서 올리면 정치 파동이 날까봐 일체 오지 않았지만 상상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데이터를 모르면 데이터가 석유입니다. 데이터가 돈입니다. 그런데 누가 얼마나 모르느냐? 우리나라 가구 수가 얼마인지를 잘 모릅니다. 대통령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가구 수는 이 시간에 보면 2200가구 정도가 가구 수입니다. 그 중에 32% 730만 명 정도가 혼자 사는 겁니다. 1인 가구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는데 700만 가구 이상의 1인 가구를 우리는 시장에서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또 시니어가 얼마가 됐느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초고령화로 1위입니다.
일본이 최고 1위 했는데 한국이 일본을 따라갑니다. 노인에서 초고령화가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준비하지 않는, 나라도 준비를 하지 않고 기업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애국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서 함께 비즈니스를 하고 자기 국립대 총장의 은퇴 우리 받는 돈, 그런 돈을 퇴직금을 받아서 우리가 할게,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오늘 정말 혼자 사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싶은데 고기 먹어 같이 갈 사람이 없대요. 자전거를 타고 같이 하이킹할 사람도 없고요. 집에 벌레나 전구 하나 끼워줄 사람이 없는, 청소도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간단한 인테리어부터 모든 부분에 돌봄이 필요한 겁니다. 여행도 함께 가줘야 되는데 딸 아들은 함께 살지 않고, 또 오랜만에 1년에 몇 번밖에 오질 않고, 사위도 안 오고 며느리도 안 오는 이 시대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이런 변하는 부분에 사람들이 잘하는 건 뭐냐면, 과거에 오늘까지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창업이라고 합니다. 업을 이노베이션 했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업이 있는 부분을 혁신을 해서 펼쳐나가는 일이고, 미래 일은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어렵습니다.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전기를 만들 때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싸워야 돼요. 전류가 뭔지, 전압이 뭔지, 저항이 뭔지, 교류가 직류가 뭔지 우리는 안 보이고 모릅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아이폰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제2의 크리에이티브가 없으면 만들지 않았을 때에 제2의 전화라고 하는데, 옛날의 전화는 통화만 되면 됐는데 이제 모든 것이 스마트폰에, 아이폰에 다 들어가야 되는 세계적으로 혁명을 일으키는 스티브 잡스는 어떻게 했을까? 안 보이는 미래를 생각하고 상상하고 만든 겁니다. 비행기가 탔을 때 나이팅게일 형제가 이제 잠자리를 보면서 비행기를 이렇게 연구해서 결국에 하늘에 비행기는 나릅니다. 꿈꾸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자들하고 함께, 제가 이제 권서모 기자님과 함께 저자들이 이 책을 쓴 이유가 뭐냐, 저자가 이 책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끼치는 영향이 뭐냐. 좀 전에 우리 정말 참, 내가 우리 책을 받으면서 이렇게 55만 명의 허준의 할매라고 해가면서 그 책을 쓰면서 레시피를 다 공개를 하고, 박사가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선한 영향이 흘러보내는 그런 작가의 마음으로 오늘 만났으니까, 오늘은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조금이라도 뭐 잘난치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준비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꼭 감동해야 되고 문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한 부분을 한번 펼쳐볼까 합니다. 저도 이렇게 젊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빨리 지나갈게요. 세 번째 쓴 책인데요. 책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 저하고 같은 파트너가 있는데, 중국의 이 공장이 하재영 사장에게 왔는데, 우리 김은광 이사하고, 이게 561억을 들여서 만든 공장입니다. 땅값 말고. 그런데 이 준비를 다 책까지 중국어로 번역해놓고 지난해 1월 1일 날 1월까지 회의를 만들고, 옛날에 이렇게 한 달에 1억씩을 벌었던 세일스맨, 한 달에 1억을 90년대에 벌었다면, 제가 입사 14년 만에 제가 웅진에서 회의 사장이 됐다 하면 이런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90년대 초에, 오늘 옛날에 보면 이게 이순재, 이게 주현미, 이게 CF 모델인데, 이때가 벌써 20년이 지난 그런 세월입니다. 내가 지방 다니면서 이렇게 강의한, 대구에 가서 강의를 하고 회장님한테 대표이사 다시 선임받는 그런 겁니다. 각종 잡지 모델에, 표지 모델에 나오는 벤처의 그런 내용. 저는 설립했다면 1년에 100억, 1000억은 그냥 월 100억은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는 이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는 제 이름을 걸고 경영을 했고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전국경제인연합회라는 건 삼성부터 모든 임원, 사장, 회장들이 대통령이 와 있는 데 와서 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샘을 가치 있는 집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가구만 파는 한샘의 미래는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배용준이 무명일 때입니다. 자랑을 하자면 겨울 연가도 결국에 호주 갔다 오면서 내가 이 드라마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면 다 잘 됐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공정기 안마의자 제가 54,000대씩을 오다를 받아서 이제 발주만 해서 조립해서 배달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 한 2천억이 됐습니다. 2천억 10% 되니까 오다 사인하는 날 한 200억 정도를 그냥 벌 수 있겠다. 이게 지금 순이익입니다. 그런데 그 조립을 지금 공장 다 만들어 놓고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삼성에 얘기를 했고 네이버, 카카오, SK, LG, 롯데 세계는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서 애플이나 구글이나 아마존이 구독 경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들과 보여드리고 오늘 작가들이나 경영할 사람들 여기는 저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서 가슴이 뛰었던 부분이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권선복 회장님이 저자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연말 보내면서 좋다. 그러면 난 되겠다. 그리고 실속 있게 하자. 그리고 제가 한번 PT를 할 테니까 소개할 시간을 줄이고 시간을 달라 해서 이 시간을 잡았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역할이 뭘지를 찾아보면 됩니다. 세상은 정말 넓고요. 할 일은 너무 많은데 몇몇 사람들의 독점에 의해서 우리는 자본주의가 힘들어지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 기업들 생각해 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현대에 요즘에 50대 이하는 절대로 물건 사지 않습니다. 자동차 안 삽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부부가 협의를 해서 무슨 차를 고를까? 가격은 얼마대일까? 리스나 렌탈로 살까? 캐시로 살까? 이렇게 차종은 뭘까?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차종이 다릅니다. 월 70만 원, 66만 원, 77만 원 내면 차를 5개, 6개를 내가 구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타는 차, 여름에 타는 차, 겨울에 타는 차를 마음대로 탈 수 있습니다. 사는 것보다 월 10만 원, 5만 원 정도 비싼 것 말고는 똑같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이제 손쉽게 구독 서비스 운영하세요. 구독 경제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새로운 유통 트렌드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월 구독료를 납부하고 매달 생필품을 배송받거나 정기 결제를 통해 영화나 음악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가 이런 구독 경제에 해당합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도 구독 경제 서비스를 손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구독 경제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나라 정부한테 구독 경제 하지 않으면 골목 상권, 개인 1인 창업자, 소상공인 다 죽는다. 옛날에는 이마트 하나가 롯데마트가 들어오면 시위를 했습니다. 그 2km 반경이 가게가 사라진다고. 근데 이제 이마트도 어려워졌습니다. 롯데마트 오프라인이 어려워졌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건물비가 들어가고 세금이 들어가는 비즈니스는 어려워졌다. 그래서 이마트에도 쓱이 더 많이 팝니다. 이제. 그러면 구독 경제의 추진을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돈도 있고 다 있는데 경영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설득을 해서 한번 해봐라 했더니 시범적으로 앱 개발비만 55억을 들어가고 소상공인 쇼핑몰을 만들어서 했는데 마케팅비를 많이 쏟아붓고 앱 개발 쏟아부었는데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을 해서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업인들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오늘 제 책에도 나오지만 구독경제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일정한 여러분들이 금액을 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배송받는데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라 멤버십 구독형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오징어 게임을 보면 넷플릭스가 가서 봐야 되는데 거기다가 부부가 얼마, 개인이 얼마, 5,500원, 7,900원, 9,900원 내면 한 달 동안에 원하는 영화, 원하는 드라마, 세계적인 영화를 다 볼 수가 있는 것을 멤버십형이라고 합니다. 뭐 멜론 음악이라든가 밀레의 서재 다 이게 멤버십 제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걸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저게 정기 구독형이라고 합니다. 카카오에서, 쿠팡에서, 네이버에서 치면은 정말 쇼핑하기도 어렵습니다. 79%, 50몇 프로 할인한다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이게 나와 있는 이 구독경제, 네이버나 카카오는 아무것도 유통회사도 아닌데 저 유통회사를 하고, 저 회사는 쿠팡은 적자가 2조인데 뉴욕에 상장하니까 100조가 나옵니다. 지금 70조의 시가총액을 하고 있는데 적자가 2조입니다. 왜 2조일까? 간단합니다. 삼성이 없는 접점에 와우에 우리로 보면은 우리가 와우 배달 이런 부분에 2,900원 내는 그 배달 앱 집에 델리버리가 되고 여러분들한테 매일 데이터가 쌓여 있는 이게 1,500만 명, 2,000만 명이 된다. 2,000만 명의 가격이 얼마냐? 그게 가치가 100조라는 얘기입니다. 카카오나 쿠팡은 지금도 70조, 100조 그냥 합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언제부터 계열사가 100개가 됐느냐? 방송국 삼성, LG보다 카카오, 쿠팡을 또 네이버를 더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이유는 어디 있을까? 구독경제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한국에는 구독경제 얘기를 하면은 20, 30년, 30, 40년 전에 옛날 거 알았던 우유 배달, 신문 배달이 구독경제의 옛날형이 맞습니다. 이것을 신유통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이게 나오면서 공유경제는 사라져버린 겁니다. 전 세계가 구독으로 갔다. 그 다음에 메타버스, 그 다음에 여러분 NFT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 시대가 돼서 저쪽에 보면 렌탈이 있습니다. 렌탈에 제일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건 제가 회사를 만들었던 우리 내 동생도 여기 왔는데 코웨이 이름부터 만들었던 코웨이가 구독경제의 원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롯데렌탈, 현대, 삼성, LG, SK가 다 구독경제 하고 있다. 그걸 우리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해서 구독경제라고 한다. 이걸 공정거래에서 정의를 내려주고 전 세계가 정의를 내린 게 멤버십 제도, 정기 배송형, 그 다음에 렌탈형, 그 렌탈에는 리스까지 포함해서 모든 할부가 다 포함된 부분을 구독경제라고 한다. 오늘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오늘 책을 보시고 자녀들한테 책을 주거나 책을 꼭 읽어보라고 하면 될 만큼의 그런 내용이 그거 다 들어있는 겁니다. 시대적인 트렌드를 보면 이제 여러분들은 제품을 어떻게 하냐, 옛날에는 다 샀습니다. 사는 시대는 이제 없다. 그러니까 소유의 개념이 사용이나 경험의 개념으로 갔다. 옛날에 명품에 백을 메고 다녀서 1년 12달 그 백을 맸는데 이제는 시간에 따라, 계절에 따라, 파티에 따라, 색깔에 따라 다르게 메고 다녀도 된다. 그런데 가격이 결코 비싸지 않다. 구독경제 제품은 이제 데이터 때문에 4차 산업 때문에 디지털 때문에 앞당겨진 겁니다. 10년, 20년이 빠르게 당겨진 우리가 메타버스가 10년 후에 가상 현실이 될 수 있는 가상이 현실로 온 부분은 이게 팬데믹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보면 제가 이 책을 썼는데 책을 가지고 나만 증거를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오늘 사회를 보고 있는 분이 약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약사. 그러면서 책을 쓴 것 같은데 이제 의사도 약사도 변해야 돼. 아까 우리 한의사 오늘 오셨고 오늘 의사도 많이 오셨는데 저자들이 여기서 보면 우리 필립 코틀러라는 사람이 리테일 4.0이라는 책에 보면 꼭 하나 보여줄 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H2H의 시대다. 휴먼 투 휴먼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휴먼 투 휴먼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이제 사람입니다. 사람 투 사람이다. 이게 새로운 나온 내가 쓴 게 아니라 김남도 교수가 전 세계 학자들을 데리고 후배들 데리고 박사들 데리고 서울대에서 준비를 해서 2020년도에 이런 시대가 온다고 나와 있는 내용을 저는 작년에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올해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결코 전문가 큐레이션의 중요성, 구독경제는 기본이 맞춤입니다. 그 맞춤은 큐레이션이 없으면 안 되는 그 책을 소비자의 불편함을 해결해주고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해주고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준다. 결국에 3번에 보면 소비자가 원하는, 그러니까 니즈를 원투로 바꿔주는 건 뭐밖에? 큐레이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착각할 부분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세돌이 이제 바둑을 두면서 이제 우리로 AI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알고리즘이 나오고 결국에 AI한테 이세돌 바둑은 졌습니다. 그럼 수많은 그동안의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수를 더 집어넣어서 이세돌이가 앞으로 거기다가 바둑을 놓을 것을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알고리즘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알고리즘 데이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과거와 현재 것까지밖에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내일 얘기는 모릅니다. 오늘 지금 김선복 회장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식당은 넘치는데 장소는 좁은 게 여기 일하는 종업원들은 지금 밤 들어올 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이 상황은 알고리즘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보지 못하고 기분이 좋은지 감성인지 내가 지금 자식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까지 알고리즘이 알 수는 없습니다. 이거 10년 후는 알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다 해서 이제 H2H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다 써놓은 내용이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또 보면은 이게 요즘에 바로 나온 책인데, 마켓 이제 여러분들 5.0에 보면은 기술의 휴먼과 구독경제의 완성이라는 게 나오지 않으면 기술과 이제 휴먼 이 두 가지 80%가 기술로 해결을 하던 인간이 20을 하던 50대 50을 하던 90이 하던 10이 하던 이제는 사람과 이제 여러분들 AI가 결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구독경제 완성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책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책에 나와 있는 휴머니티라는 부분을 우리가 그대로 이 책을 써서 여러분들한테 손을 보이는 겁니다. 사실 그 경제학자들, 아까 우리 송 원장 이런 분들이 정말 경제학자인데, 양병무 박사 경제학자가 이 책을 보고 뭐라 할까 난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책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했는데, 내가 감동한 책에다가 내가 쓴 게 아니라 지금 미래학자들이 미래를 얘기하는 책에다가 내가 여기다가 우리가 써놓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코리아 트렌드에 여기 보면은 이게 보이지 않아서 그런데,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을 소비자가 어떤 시대가 왔느냐 해서 나와 있는 구독경제 완성이, 이게 김남두 교수 지금 막 책 나와 있는 내용이 우리 책에 들어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하시는데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 이제 구독경제를 하면서 여러분들 브랜드 이름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코웨이라는 회사 이름을 사람들이 내용을 잘 몰라요. 코어라는 거하고요, 웨이하고 합성어예요. 우리가 중심에 서서 함께, 그래서 너와 함께 길을 가자. 소비자와 회사와 함께 길을 가자. 조모공과 회사가 함께 가자는 게 코웨이 이름입니다. 코디 이름도 사람들이 몰라요. 요즘 코디가 대명사 같은 데서. 코웨이의 레이디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코디라고 졌습니다. 그게 벌써 30년 전 얘기입니다. 쿠팡의 이름을 잘 줬더라고요. 쿠팡 이름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쿠팡은요, 쿠폰이라는 것을요, 한국에서 팡팡 죽게, 그래서 합성어입니다. 거기다 슬로건 하나만 잘 해놨어요. 아마존 닮아서 로켓 배송, 새벽 배송 하겠다, 1시간 만에 하겠다. 이게 아마존 보고 그대로 카피한 거예요. 이름을 잘 줬지. 쿠폰을 팡팡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 보면 할인할 게 너무 많아요. 쇼핑할 만하지요. 들어가서 1시간, 2시간 할 만해요. 싼 게 너무 많아서 선택하기가 어렵지. 지금 클릭하면 여러분들 델리버리가 됩니다. 사실 아이폰이라는 것을 죽은 자만 안다고 얘기합니다. 누구도 모르는 전설 같은 얘기인데 아무도 모르는데, 아이폰이라는 게 그 사람이 이제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청바지 운동화 2벌 하는데, 하나 신으면 그냥 되는데 하나 사면은 아프리카에
뉴발란스 신발 하나를 기증하면서 티셔츠 우리 한국 돈은 1,000원, 청바지 9,900원, 신발 3만원. 그래서 그걸 들고 나갑니다. 애플이라는 그 아이폰이 아이폰의 뜻을 다 아이를 갖다 뒀다. 그 얘기는 내가 인간의 내 이름은 아니어서 스티브 잡스의 아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 시리즈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승부는 어디서 나느냐? 전 국민이 항상 빈사단 보면은 만남입니다. 아까 일부에서 누가 만남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윗사람을 잘 만나거나 동료를 잘 만나거나 아랫사람을 잘 만나면 성공하는 거예요.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작가들끼리 모이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우리끼리 모이면 되는데 그 모임에 제가 브랜드를 만들면서 이게 젊은 팀들이 2018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특허의 전문가들 또 브랜드의 전문가들을 붙여서 평가를 시켜봤어요. 이 가치는 얼마나 될까? 얼마가 될지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까 그래요. 이름이 원픽이라는 겁니다. 원픽. 근데 이게 요즘에 드라마, 뉴스, 경연, 게임 전부 다가 원픽입니다. 전 국민이 60세 이상 말고 모든 사람은 원픽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걸 다 카피한 겁니다. KT에서도 카피하고 저렇게 원픽 숙박 앱에서 카피한 거예요. 원픽이라고 하는 부분을 광고합니다. 2018년도에 이름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상표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원픽 이름 잘 만들었죠. 이 가치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브랜드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가치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BTS라고 하는 그 정말 방시혁 비틀즈보다 60년 만에 최고의 전 세계의 문화를 잡은 BTS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도 억울해서 JYP 박진영이 밑에서 이제 어려운 생활을 하고 돈도 없고 BTS라는 뜻으로 봤을 때 하도 그래서 BTS 방시혁 본인이 자기가 탄생시킨 소년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BTS를 잘 보면 결국에 BTS는 아미 때문에 삽니다. 뜻이 잘 보면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면서 전 세계에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 그 부분을 사회적인 편견하고 억압하고 당당히 싸워서 이겨내자 뜻입니다. 자신들의 음악 가치를 지켰다는 그런 의미인데 합쳐서 암이라는 뜻은요 전 세계에 총을 쏘면은 젊은이들이 총알도 막아내자 우리끼리 합해서 그런 팬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방송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김동률 회장이랑 다 방송계 영화계 왔는데 방시혁이가 돈이 있거나 백이 있어야지. 결국에 어디로 가느냐? 아까 우리 할매 허준 할매 같이 유튜브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도 이제 유튜버 할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합쳐서 총알도 막아내겠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전 세계에 우리가 있다.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홍보 광고를 그 팬덤이 아미 팬덤이 이번에 LA에서 공연한다고 하니까 방 하나가 1,000만 원입니다. 아프리카 소년이 거기에 옵니다. 남미의 소년이 거기에 소녀하고 안고 방시혁이 보면 옛날에 백지영이 노래 있잖아요. 총 맞은 것처럼 그치요? 총알도 뚫겠다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에 의해서 결국에 박진영이가 강압하고 무시하고 거기서 출범하는 결국에 어떤 그룹도요 잘 보면은 브랜드나 인생의 성공은요 도전과 응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코 인간은 따뜻하면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고통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쓸 때요 정말 2년 동안에 상상을 해보세요. 중국에 지금 현재 물건만 만들고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필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센서 개발하고 시스템에서 다 태워서 배달만 하면 끝나는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있는 2년. 나를 모르는 사람은 다른 거 하자고 하는데 제가 제 이름과 내 명을 걸고 그냥 일은 나는 못한다. 돈을 얼마 준다 나는 못하겠다. 이게 국민과 세계를 위한 일을 하자 해서 준비를 한 그 이름이 원픽하는 거예요. 각 분야마다 이 원픽의 뜻은요. 저는 모든 이제 원픽이 우리 아들들이나 젊이들 만들 때 이 앱을 개발할 때 이런 거였어요. 우리나라 진성 앱이 없다.
진짜가 없다. 다 앱도 여러분들 전부 다 거기 블로그도 어찌 보면은 마케팅에 의해서 돈 받고 쓰는 것도 많고 개인의 이익을 쓰는 것도 많고 우리가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모든 부분이 내가 진짜 좋아서 방송하는 게 아니라 돈 벌려고 하는 경우도 많았다. 근데 우리나라 진짜 앱은 없다. 우리가 그런 걸 한번 해보자. 그러려고 하면은 원픽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이 전문가들이 뽑은 원픽하고 소비자가 뽑은 원픽을 국민들한테 알리자. 저는 그때 이 브랜드를 보고 내가 손바닥을 쳤어요. 걔들한테 그런 얘기, 이건 100억에서 1조 가치는 된다. 왜냐하면 저는 네이버를 알거든요. 저는 구글을 알아요. 구글이 왜 그렇게 열광하는 사람들이 모든 학자들이 거기에 다 들어와서 지식 검색에는 네이버나 구글을 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온 이유는요. 공정했기 때문에 구글이 사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학자들을 다 모아놓고요. 거기다가 공정성 있게 하지 않으면 학자들의 교수들의 경쟁과 싸움은요. 정말 정치보다 더 어려운 게 교수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수들과 싸워서 내가 철학을 내세운 것을 구글에다가 올려놓아야 된다. 먼저 올려놓는 게 표준이 되는 겁니다. 이 싸움은 경쟁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좋다. 합의가 되지 않고 세계 백화대전에 나올 만큼의 모든 전 세계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지식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공개하자. 그리고 녹음하자. 그리고 영상 찍자. 그러니까 계급장 떼고 진짜를 만들자 시작됐던 게 구글입니다. 그래서 원픽을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준비를 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원픽의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부터 지금까지 얘기는 안 들어도 되는데 빨리 끝낼 테니까 식사하려면 지금부터 얘기만 그러면 내 역할이 무엇이 될 것이며 우리가 미래에 무슨 원픽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느냐 이 얘기를 제가 좀 할까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작가들 이 작가님들을 저는 한 분 한 분한테 은퇴한 분도 계시고 현역에 계시지만 이분들을 저는 IB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이 IB는요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IM Knowledge 비즈니스라 해서 1인 지식기업인 이분들이 결국에 NFT가 되는 거예요. 지적 자산을 이제 블록체인화해서 누구도 카피가 되지 않는 토큰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메타버스에서 함께 젊이들과 함께 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저는 1인 기업인이다 해서 여러분들은 여기 독자들은 그리고 우리 권선복 행복 에너지 출판은 계속 1인자들 갖다가 출판을 하고 나는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네이버, 쿠팡 이제 함께 경쟁을 하고 카카오하고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은 왜 앉아서 10%부터 18%의 마진을 먹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돈을 가지고 결제를 70일, 90일 미루면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끼리 만나면 우리는 가능하다 해서 지식인들 만든 부분을 IB 미국에 보면 아이비 리그 대학이 있잖아요. 그 리그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리그가 되어주면 되겠다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결국에 누군가한테 가르치는 역할을 해라. 그래서 교수의 역할을 해라. 그게 IB라고 알면 돼요. 오늘 이거 하나 알고 가면 돼요. 총장님, 퓨리톤 이거 이렇게 IB들이 알려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혼자 퓨리톤 가지고 이렇게 전 국민한테 알리는 게 아니라 IB들 이게 우리가 100명, 1000명이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번만 퓨리톤의 광물질을 알리면 되는 이 시대가 왔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의사가 됐던 한의사 어떤 분도 힘든 저 진실만 있다면은 이 아이디들이 들어와서 함께 이제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이름을 잘 지어야지. 브랜드가 외우기도 쉽고 한 번 들으면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름을 만들었어요. 이름이 원큐입니다. 원픽이라는 큐레이터, 원픽이라는 큐레이션 합성어가 원큐입니다. 남자분들 당구 치거나 뭐 하잖아요. 한 큐에 끝내자. 토탈로 한 큐면 다 끝내게 만든 이름이 원큐예요. 그래서 원픽해서 원큐 하자면 끝나는 거예요. 슬로건만 하나 만들면 되는. 그래서 이건 큐레이터입니다. 한마디로 큐레이터라는 게 이제
구독 경제를 보면은 모든 부분은 나이 드신 분들은 따져보면은 디지털을 잘 모르고 젊은이들은 내가 하는 것만 아는데 내가 모르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가 클릭해 주기를 바라고 거기서 정보를 얻는데 이제 알고리즘의 한계를 넘는 전문가들이 거기 붙어서 맞춤을 해주는 큐레이터. 그래서 기계가 해결 못하는 것을 이제 감성까지 해결해주는 토탈 솔루션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온 사람들은 다 아이디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나 지금 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소상공인들이 원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면 되는 것을 만든 이름이 원큐입니다. 잘 잃어버리지 않겠죠? 네. 원픽이라는 거 하고 그래 박수를 서비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증명을 내가 해드릴게요. 왜 이 증명을 내가 하는지를 저를 잘 봐요. 삼성이 우리가 정수기를 시작하니까 정수기를 시작했어요. 5년 만에 그 임원이 다 잘리고 그만뒀어요. LG가 시작했는데 정수기요 못했습니다. 실패했어요. SK, 대우전자, 코오롱, 효성 다 했습니다. 근데 올해 삼성 정수기를 다시 시작했어요. 왜 했을까요? LG 정수기는 10년 전에 다시 시작했어요. 왜 했을까요? SK는 왜 정수기를 그 돈 많은 주고 샀겠어요? 왜 롯데렌탈의 정수기는 할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경영자니까 경영자는 그만 어디서 남느냐라고 하는 경영적인 매니지먼트 얘기를 제가 조금만 해드려 볼게요. 코웨이가 뒤에서 보면 650만 명, 700만 명의 가구에다가 렌탈을 깔았습니다. 안마 의자, 침대,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를 렌탈로 깔았습니다. 구독경제로. 그러면 3만원, 침대는 5, 6만원, 안마 의자는 좀 더 비싸고 4, 5만원, 5, 6만원, 6, 7만원, 정수기는 2, 3만원, 평균 3만원씩 들어오면 700만 구자면 한 달에 2,100억씩이 들어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연휴에도 돈 들어오는 것을 해라. 휴일에도 돈이 들어오게 하고 잠자고 일어났는데도 돈을 들어오게. 이게 요즘에 N 잡너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된다. 원잡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88년부터 시작을 해서 98년도에 렌탈이라는 거 하는 구독경제를 시작해서 거기는 코디가 13,000명에서 2만 명이 이제 300명, 400명에 500명을 우리로 보면 전문 용어로 CRM이라 합니다.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저먼트에서 1대1 접점으로 가서 필터를 갈아주는 겁니다. 그럼 그 집에 들어가서 2달만 한 번씩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은 그 집에 있는 모든 정보가 다 내 손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친해지기 시작하면은 1년 지나고 나면 이사철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정수기를 이전 설치해달라고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 600만, 700만 우리 렌탈을 깔아놓은 고객이 한 달에 이삿짐만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10만 명이 나옵니다. 이것을 내가 이삿짐 센터를 하면은 독과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 거기다가 이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0만 건의 이삿짐 센터가 한 달이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가 1인 가구가 많아서 돈이 없는 사람은 전세가 돈이 없으니까 시골로 경기도로 나가고요. 돈 버는 사람은 서울로 들어와요. 이사가 3.6년 만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삿짐 센터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사를 하면은요, 그냥 돌아가느냐, 인테리어 기본은 합니다. 집에 여러분들 벽지라도 갈고요, 간다는 거 합니다. 그럼 인테리어 회사가 다 우리 고객입니다. 우리가 갑입니다. 그 인테리어도 10만 건이 오는 거예요. 이사할 때 주부는 뭘 하느냐, 그때 가구를 바꿉니다. 조그마한 집으로서 큰 집으로 가면 가구가 안 맞으니까 바꾸고요. 5년, 7년 되면 지겨우니까 바꾸고요. 디자인 따라서 바꿉니다. 그때 가구 회사가 우리한테 옵니다. 우리가 갑입니다. 이게 데이터 쌈입니다. 가구를 바꾸면 뭐가 바뀌느냐? 가전이 바뀝니다. 가전이 바뀌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알아서 그러면 우리로 정보라는 게 돈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다시 정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됐지요. 접점이 없는 회사에 미래가 없으니까 자존심 상하지만 다시 들어온 겁니다. 경영은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길 수 있느냐? 우리는 플랫폼에 18에서 30%씩 받아갈 이유가 없어. 우리는 플랫폼비, 운영비만 있으면 되니까 경영 노하우, 이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요 여기 오셨는데 중국의 CP그룹에 제가 신생활그룹하고 계약하고 CP그룹의 회장하고 신라호텔에서 계약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분이 CP그룹의 태국의 1등 브랜드고 중국에 합해서 전 세계 6위의 CP그룹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구독경제를 이야기하고 신라호텔에서 2시간 동안 이제 미팅을 하고 중국과 태국 구독경제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도 지금 직접 회장의 부인이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그 한국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친오빠가 저를 데리고 가서 이건 해야 된다. 이건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시작됐는데 그것도 아직 그래서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시작되고 나서 바로 중국과 태국이 열려있는 이런 구독경제 브랜드나 앱 개발은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되는 거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큐를 내년에 10,000명을 모집할 거예요. 그리고 아이비는 여러분들이 해주면 돼요. 사업은요 이렇게 요란하게 여러 사람들 안 해도 돼요. 오늘 이 시간 여기부터 지금부터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출판사에서 시작해서 스토리가 되잖아요. 작가들 모여줬다. 나는 권성동 회장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책을 써서 이걸 내가 홍성대 정석같이 쓸 테니 돈 벌려고 하지는 마. 세금만 내자. 그래서 내가 각 기업이나 각 기업 공기업에 이걸 내가 교과서로 보낼게. 그리고 내가 가르쳐야 된다. 호쾌하게 좋대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해주고 시작되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들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큐, 여러분들 주위에서 사업하기 힘들고 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원큐를 소개해주면 되고요. 그것을 앱에서 줌으로 가르치거나 오프라인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이고,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전문가적인 거 가지고 그냥 죽을 때까지 버리고 갈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인가 사회적 가치가 있게 쓸 겁니까? 라고 하면은 아마 다 쓸 거예요. 그리고 돈도 버는,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해서 교수님 소리 들으면서 우리가 국가에 이바지하는 그런 일을 하자고 하는데 안 할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를 보고 어느 사람이 합법만 해주면 돈인데 왜 나는 안 해주냐고. 근데 나는 계속 그래 기도만 하겠다. 답답할 거예요. 근데 제 이름을 한번 잘못 쓰면 내가 그렇게 싫어서 저는 제가 굶고 힘들어도 나는 내 이름을 지키고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뭔가 남기겠다.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남겨야 되겠다는 확고한 신념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픽의 사업 구조를 보면 돼요. 고객의 니즈가 있을 거예요. 이 니즈를 분야별 컨설팅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여기는 가르치고 여기는 서비스하는 팀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휴먼 터치까지 되면은 이게 CRM과 모든 게 연계가 다 돼서 이제 쿠팡, 여기 제도는요 보니까 코에 있던 친구들이 보니까 네이버나 쿠팡, 카카오에 많이 가 있어. 그래서 내가 수당 제도 같은 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걸 다 만들어낸 거예요. 이걸 만들어서 거기에 수당과 제도를 대기업에서 떼가는 것을 우리 고객들한테 줘야 되겠다. 두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여기서 하나는 나이키한테 내가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나이키가 아마존이라는 데에 들어가서 나이키 상품을 파는 거예요. 이게 삼성과 같이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거예요. 세계적인 나이키가. 통탄화를 누르시죠. 아마존한테 쳐서. 왜? 아마존은 세계적인 플랫폼과 데이터베이스가 수억 명이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입점하지 않으면 안 팔리니까 의리돼서. 그래서 나이키에서 우리 사활을 걸자. 구독경제 있다. 구독경제 탈퇴합니다. 그리고 구독경제 들어가는 우리로 보면 아마존에 들어있는 모든 수수료를 고객한테 줍니다. 학생들한테 구독경제 시킵니다. 다리가 크는 대로 공짜로 줄게. 월 얼마만 내. 그렇게 해서 고객들이 삽니다. 구독합니다. 그런데 나이키는 구독경제 하면서 주가가 300%, 매출이 92% 올랐습니다. 결국에 삼성도 선택하는 게 그런 겁니다. 또 하나, 디즈니라는 브랜드가 그렇게 좋은데 디즈니 브랜드가 넷플릭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기들도 오프라인도 갖고 있고 그만한 콘텐츠가 영화 좋은 게 그렇게 많은데 디즈니 영화가 얼마나 세계적인 영화가 많은데 드라마가 많은데 넷플릭스한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고객 데이터베이스도
도전합니다. 나가자. 넷플릭스 싸우자. 한국에 지난주에 여러분들 디즈니 플러스가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은 이미 붙었습니다. 근데 또 디즈니는 주가 매출이 올라갑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한국에서 제가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저를 믿고 여러분 하면 됩니다. 쿠팡이 7조 6천억을 팔면서 7조 6천억을 파는 거 하나만 내가 예를 들어드리면 권선복 사장님 혹시 끝날 때 되면 사인을 5분만 주면 내가 끝낼게요. 5분? 오케이 5분 안. 이게 요즘에 쿠팡에서 모든 사람들 입점하려고 하면 재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홈쇼핑 하나에도 재고 있어야 되잖아요. 입점하지. 수수료를 8에서 30% 받아갑니다. 그리고 입점을 해서 팔릴 때까지 들어오는 돈이 70일에서 90일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이 사람들 6천억이나 8천억을 돈을 3개월 후에 지급하니까 그 금리와 이자를 가지고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또 수수료가 너무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그때 알리면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를 내가 만들겠다고 원픽이 됐으니까 이게 전부 다 원큐부터 시작해서 제조사, 소상공인, 아이디, 일반 직장인, 새로운 미래 짝이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리 찍어도요 혼자 하면 절대로 커뮤니티가 없으면 힘이 없어서 네이버 쿠팡 못 이겨요. 그러니까 정보를 우리 권선복 사람한테 나한테 정보를 주어서 함께 하면 된다니까요. 함께. 아까 우리 세계로 나가는데 함께 하면